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제목이 멋집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제일기획부사장에서 체이나 책방 대표까지 30여 년간 일터에서 자기다움을 지킨 질문과 생각들. 작가는 체이나 책방 대표입니다.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자발적 퇴사 후에 강남 빌딩 숲속에 체이나 책방을 열었다. 현재 북토크, 강연, 클래식 공연, 마음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가 있고 1부, 또 1장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일하는가? 수십억을 벌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문제는 회사가 아니야. 부캐 말고 본캐로 승부를.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오라벨을 대하는 자세. 2부가 또 나오고요. 나에게 질문할 시간,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는 다 개발자입니다. 에필로그까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애쓰고 애쓴 건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 내 안에 남아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구성은 먼저 1부,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로서 기여하라. 1장, 왜 일하는가? 2장, 일은 성장의 기회다. 3장,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 4장, 태도가 경쟁력이다. 그리고 2부에서 애쓰고 애쓴 시간은 내 안에 남는다. 5장, 나에게 질문할 시간. 6장,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건너는 법. 7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책을 조금씩 읽다 보니 나름의 슬럼프가 옵니다. 당분간 책을 좀 접어두고 쉬어갈까?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빡빡하게 독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 휴식기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의 선택이에요. 정말 괜찮은 책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덜 해야겠어요. 한 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진데 섣불리 살짝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작가 최인아 님도 책에서 고뇌를 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해서 나를 찾는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본인의 에세이이기도 한 책의 내용은 약 30년을 광고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퇴직하기까지의 숱한 경험들과 감정, 또 멘토로서의 조언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조건 장점이 될 수는 없어요.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엔잡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택지가 많지 않던 때에 회사에서 온갖 차별을 겪으면서도 처음에는 버텼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성과를 얻게 됩니다. 광고 카피들이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면서 적성도 찾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를 질문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두세 달 인턴 근무를 하고 섣불리 하는 결정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수박 겉핥기식의 경험으로는 적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 상황의 수를 겪어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어 계속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 맞는 것을 찾아야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퇴사 후에는 책방을 열었습니다.
책을 쓴 작가들을 초대해 북토크를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참석한 독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직장인과 임원들을 상대로 강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책방 가보진 않았지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좋아요. 크리에이티브가 광고직에서 현 책방으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혈히 할 것 같기도 한데 산티아고 순례를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데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과정인 만큼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서 몇 년간 마무리를 잘하고 아름다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혼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깊이 생각하는 것, 노력의 시간을 갖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세상에 속한 좀 더 나은 내가 될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소비자가 됩니다. 저만 해도 오늘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셨고,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샀고, 마켓컬리에서 치즈와 두부, 연어 등 여러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마켓컬리를 이용했을까요? 포장이 다소 과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말이죠. 요즘은 노브랜드를 내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 또한 콘셉트를 달리한 브랜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좋아하거나 자주 구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값이 싸다든가 쓰기 편하다든가 디자인이 예쁘던가 아님 아무리 비싸도 꼭 갖고 싶다든가. 자, 이번엔 생각을 바꿔 내가 브랜드라면 고객은 나를 선택할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요모조모 따져본 후 결정을 내리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 나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고객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인데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가치를 통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쟁이 시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저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엔 수많은 제품과 브랜드가 있는데 고객은 왜 그 중에서도 우리 걸 선택해야 할까? 경쟁 제품과 브랜드가 아닌 우리 것을 고객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 이 질문을 들고 여러 고민 끝에 어떤 생각에 도달하고 나면 저는 그것으로 캠페인의 핵심을 삼았더랬습니다. 자신을 브랜드로 바라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며 롱런하고 싶은 분이라면 자신을 향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팀장과 본부장, 함께 일하는 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과연 나에게 그걸 맡기고 싶어 할까? 또 나와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까? 그 다음엔 어떤 점에서 내가 선택될 만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적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될 겁니다. 가치가 선명하고 경쟁력이 충분하면 그 길에서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에게 뚜렷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 그걸 지금부터 만들어야겠죠. 브랜딩이란 인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엔 핵심이 빠져 있군요. 브랜딩은 실체를 바탕으로 인식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실체가 허약한 이미지는 일부 사람들이 얼마간 좋아해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진 않습니다. 막상 쓰거나 경험해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상품은 반복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하나의 매력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가려면 마땅히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실체는 고객에게 가치로 드러나죠. 그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선택할 이유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이 인정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해 속상할 때,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화는 잠깐만 내세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 야속한 사람들의 얼굴은 잊으시고 내가 고객이라면 기꺼이 나라는 브랜드를 선택할까? 라는 질문 앞에 서세요. 그것이 두고두고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산다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자존감을 내려놓지 말고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보아야겠습니다.